집값이 먼저 무너질까요? 아니면 경기가 먼저 살아날까요? 오늘 부동산 시장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며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줄줄이 상향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며 거래는 오히려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적인 국면입니다. 먼저 거시경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촉발된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입이라는 평가가 배경입니다. 시티는 2.4%, 노무라와 BNP 파리바는 2.3%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IB 평균 전망도 기존 2.0%에서 2.1%로 상향됐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수출 품목입니다. 업황이 회복되면 기업 실적 개선, 설비 투자 확대,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가계 소득과 자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다만 성장률 전망 상향이 곧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 수준, 세제 환경, 대출 규제, 공급 물량 등 다른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또한 AI와 로봇 도입이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생산성과 임금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당국이 집값 안정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대 심리를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노원과 도봉 등 외곽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역에서 매물 증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압박 이후 보름 사이 서울 매물이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강벨트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외곽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매수 증가 속도보다 매물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도자들이 실제로 호가를 얼마나 낮출지, 매수자들이 어느 시점에 다시 움직일지가 변수입니다. 5월까지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공급 측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제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실제 매물 출회가 4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량은 32% 감소한 상황입니다. 매수자들은 향후 더 낮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이른바 초급매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거래량 감소는 시장의 체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체결가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급매 사례가 전체 시장 흐름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추세 전환 여부는 향후 체결 데이터가 더 쌓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산 이동 흐름도 눈에 띕니다. 627 대책 이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은 2조 9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 3구에서만 9,098억 원, 전체의 37.9%를 차지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합치면 약 4조 원 규모의 자금이 이동한 셈입니다. 이는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으로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비중이 높다는 점은 고가 주택 수요가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최근 매물 증가와 거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자금 유입 흐름이 지속될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합니다. 수요 구조의 변화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과 1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선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백14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자 수에서 지난해 소형이 중형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이는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면적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구 구조 변화라는 인구학적 요인이 결합된 흐름입니다. 아파트 규제의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 시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월 전용 62 이상 오피스텔 매매는 676건으로 집계됐고 수도권 거래량은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나 규제 강화 국면에서 대체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와 투자 성격이 혼재돼 있어 세금과 수익 구조를 면밀히 비교해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상징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신축 오피스텔 건물이 3,500억 원 규모로 거래됐고 새 주인은 다이소입니다. 이는 핵심 상권에서 자산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통기업이 오프라인 거점 확보에 나서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종합해보면 현재 시장은 경기 회복 기대와 정책 안정 의지, 매물 증가와 거래 감소, 자산 이동과 수요 구조 변화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월 매물 출회와 거래량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 실제 소득 증가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정부의 집값 안정 기조가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기다리는 국면입니다.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데이터와 심리, 그리고 정책입니다. 내일도 확인된 수치와 사실을 기반으로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